주식시장에서 애플카 얘기는 잊혀질만 하면 나와서 주가가 한번 또 요동치고 또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최근에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LG그룹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애플카 관련주 가운데 현우산업이라는 다소 좀 생소한 기업인데요.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그리고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카 이슈는 뭐 잊을만 한 번씩 뜬금없이 떠오르는데요. 언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는 기사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내에서 12월 22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LG그룹이 이제 전기차 애플카와 협력을 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애플이 이제 계속 뭐 전기차를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출시에 대한 부분을 시점을 예단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2026년에 애플카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현재 언론에 나와 있고요.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이후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현재 그 전기차 EV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합류하게 되면은 그 향후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 안에서에 대한 이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가입자 풀 기반으로 이 보유 경쟁력을 가지고 구독 서비스와 공유 서비스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확장으로서 인한 이 시장 마켓 셰어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것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출시 라인에 따르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이제 부품 공급망이 이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보할 것으로 이제 필요하고 있는데 결국 내년 초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 특히 이제 LG그룹과의 협력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부터 애플은 이제 LG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열사 중에 LG 이노텍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애플과 우호적인 관계사인데 이제 계열사 중에 LG 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디스플레이, LG 마그마 등 이 애플카의 부품 안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결국은 LG그룹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협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LG 전반적으로 조금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애플카 얘기는 새로운 건 아니고요. 뭐 출시 시기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고 뭐 완전 자율주행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또 전보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후퇴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기대와 함께 또 좀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되는 느낌도 없진 않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LG그룹주가 떠오르는데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리사님 오늘 우리가 관련해서 볼 기업은 현우산업이라는 기업이에요. 조금 생소한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제 1987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PCB,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PCB 전문 기업입니다. 뭐 디스플레이 모듈, 자동차 전장용 PCB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화 설비, 뭐 검사 공정, 뭐 설비 공투입을 통해서 뭐 생산성을 현재 개선하고 있고 꾸준히 연구 개발 해서 이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전장도 이제 미래 산업에 대비해서 뭐 설비 투자를 한창 뭐 진행을 한 바 있고요. 2021년도에 이제 뭐 드릴 공정용 설비, 뭐 도금 공정 설비, 뭐 드라이 필름 공정 설비를 이제 확대해서 뭐 연간 생산 능력을 약 20% 가까이 향상시킨 바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나 대기 수질 배출량 모니터링 감축 활동 이런 ESG 활동 또한 꾸준히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인천시 환경 우수 관리 기업이다 이렇게 선정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네, 주로 이제 LG그룹에 납품하는 PCB 전문 업체이군요. PCB 업체들은 꽤 많이 사실 있는데요. 뭐 LG그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장점은 어떤 겁니까? 현우산업은 이제 뭐 LCD, LED, OLED 등의 뭐 다양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전장에 장착되는 PCB를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그 원재료인 CCA가 뭐 프리프레그는 이제 해외 공급사, 뭐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말씀하신 대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 PCB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장치 산업으로 이제 막대한 설비 투자가 되어야 되고 고객이 설계한 제품을 주문받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고객 요청에 따라서 품질, 납기 등을 지켜야 되는 좀 까다로운 직군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전장 LED 등의 품목은 고도의 전자회로 구현 능력과 같은 정밀한 기술 필요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PCB는 뭐 빌디업, RFG 등
특별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도 있습니다. 이 현 산업의 주요 경쟁력은 이 복합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였고 추적 시스템, 제조 자동화 시스템, 건수 시스템을 마련을 하여서 이를 통해서 높은 생산성 그리고 신뢰성 높은 품질 보증 시스템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핵심 기술로서는 열 충격에 따른 균열 피로 균열 방지, PCB 제조 기술, 표면 처리 기술, 노이즈 방지 기술, 롤투롤 제조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님, 애플카 얘기하면은 LG그룹주하고 몇몇 기업이 있는데 현우산업은 그러면 이렇게 애플카 얘기 나올 때 실제로 얘기가 좀 거론이 될 만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나 이제 분기 보고서를 살펴봤었을 때는 네. 고객사 관련된 좀 컨피덴셜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 컨피덴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결국 LG 그룹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 이런 공개 정보를 봤었을 때, 근데 이제 언론에서나 이제 조금 이런 언론에서 나온 자료들이나 좀 봤었을 때 또 LG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PCB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네.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현재 PCB 쪽 관련해서 전문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좀 LG전자 쪽에 조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아무래도 이 애플카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은 LG 그룹 자체의 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수혜를 받게 되면은 결국 벤더 업체들도 같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같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우 산업을 좀 보는 거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 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디스플레이 PCB 쪽 관련해서 약 98% 정도의 직전 연도에 그 실적을 봤었을 때 97%, 98%의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약 40%,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 53%입니다. 결국은 자동차 전장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수출 비중이 약 85%이면서 주로 이 수주 베이스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에서 이제 수출을 하거나 또 해외 법인에 이제 통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 이런 부분들로 판매 경로가 지금 나타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 고객사들과 중에 LG전자가 만약에 베트남 법인이 있다고 하면은 관련 수혜주로 또 충분히 좀 이슈가 될 것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우산업이 애플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LG그룹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실적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자동차들이 사실은 그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하는 때 제때 차를 못 받잖아요. 네. 그게 주로 이런 PCB 이런 거거든요. 보면 그렇게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재무적인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의 고부가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이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률 보면 나오는.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출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약 2%에서 3%.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적거주로 많이 분류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 설비 장치 베이스다 보니까 이 에비타에 대한 마진율이 또 중요하거든요. 감가상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에비타 마진율을 봤었을 때는 또 6%에서 8%까지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결국 감가상각 비용이 한 3%에서 4% 정도 현재 이익단에서 조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피어 그룹들 동종업계들도 좀 같이 조금 마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아무래도 PCB 업체 하면은 이스페타시스나 인터플렉스를 또 대표적인 기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나 그 이스페타시스 대비했을 때는 수익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마켓시어 자체도 시장 매출액을 봤었을 때는 현우산업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는 기업 가치 이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요인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익 하나는 괜찮아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올해 12월이 합산은 안 됐습니다만 세 개 분기 합산하면 12억, 23억, 30억, 66억이니까 그죠? 3개 분기가 작년에 40억보다는 이익은 분명히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네요. 실적단에서는요. 예. 특허 좀 체크할게요, 변리사님. 특허가 이제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 쪽에 밸브 만드는 회사에서는 몇 개 있어가지고 처음에 거기 회사인 줄 알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다른 데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회사고. 그 현우산업은 2013년도에 출원돼서 등록된 한 건의 특허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의 내용은 이제 PCB 관련된 특허가 맞고요. 알루미늄 베이스 금속과 이제 그 구리와 같은 회로 패턴층이 서로 열 팽창 개수가 달라서 그 뭐 열을 좀 가하거나 좀 오래 시간이 되는 경우에 균열이 생겨서 뭐 제품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기판 아래쪽에 어떤 탄소 섬유 시트를 더해서 베이스 기판의 수축이나 이제 팽창을 방지해서 열 충격, 뭐 피로 균열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의 발명이 한 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좀 주요한 기술로서 핵심 기술로 홍보하고 있으니만큼 현재로서 잘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용 이제 PCB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상당히 꾸준히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특허 출원이 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 쪽에서 아직 그렇게 많은 특허는 현재 검색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역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가장 많은 특허 출원 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컨티넨탈 오토모티브라든지 뭐 서현전자, 경신, 현대오토넷 등이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예. 자, 지난 23일인가요? 22일 날, 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LG 그룹주들이 그 애플과 협업 체계를 위한 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변동성 역시 크고요. 아까처럼 뭐 좀 직접 애플과의 관계가 아니라 LG 그룹을 거쳐가기 때문에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네. 주가하고 가격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이 회사의 최근의 주가 흐름은 앞서 말씀 주신 부분대로 이 애플카 관련돼서 한번 장대 양봉이나 거래량이 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테마로 움직인 거죠. 네. 근데 결국 이 회사의 실질적으로 애플카에 대한 구체화 시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LG와의 관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지 실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아무래도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구체화 시점을 봤었을 때는 2023년을 좀 지나고 나서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테마로 인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이 유효할 것 같고요. 또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이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 매수의 지금 스타일을 좀 투자 스타일을 살펴봤었을 때 현재 스윙 매매나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현재 기관 매수세는 좀 산발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회사의 시총이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60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통 기관 투자자가 관심이 있었을 때의 기업 가치가 시총이 1,000억 이상이 좀 나와야지 그 펀드들이나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뭐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가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 특별하게 뭐 크게 관심이 중장기적으로 뭐 보는 관심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5,500원 선의 1차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2022년 1월 고점이 8,000원대에서 또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LG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실체가 있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져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시총이 1조짜리가 2조 되고 2조짜리가 4조 되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시총이 한 2, 3천억짜리, 3, 4천억짜리가 사실은 탄력받으면 1조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데, 시총 규모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 트레이딩 하실 때 860억, 시총이 좀 작죠, 그죠? 한 최소한 1,000억, 1,500억, 2, 3천억 이런 게 좀 좋기 때문에 고려해서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서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우산업을 오늘 애플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뭐 LG그룹주는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밑단에 있는 현우산업을 분석해봤습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